반갑습니다. 여러분, 2024년입니다. 멋지게 새해를 출발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모르고 계실 내용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서 정비업체에 가셔도 스캐너 화면을 들여다볼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셨던 정비업체에서 스캐너 화면을 보시게 되거든 세 가지 보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해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진단기, 스캐너 화면에서 첫 번째 RPM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냉각수 온도입니다. 계기판에 이미 온도메타가 나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계기판의 온도와는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엔진 오일 온도입니다. 엔진 오일 온도? 물론 없는 차도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들은 웬만하면 엔진 오일 온도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곧 냉각수 온도까지는 지금까지 기본으로 들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자동차들은 이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다른 데이터, 인젝터, 분사량, 점화시기, 그리고 공기온도, 연료압력, 토크 감소 신호량, ETC 제어량 등등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저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단기를 걸어놓고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곳에 가셔서 진단을 하게 되고 정비를 하게 되면 참고해서 눈여겨보시라.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제시한 정비 범위가 합당한가 한번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항목 세 가지 RPM, 냉각수 온도, 엔진 오일 온도 이렇게 되는데 RPM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RPM이 650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645에서부터 657까지 변하고 있다. 스캐너를 안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계기판 상에서 0, 1, 2, 3 여기에 0.5에 하나 있고 지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얘가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를 거의 식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에 스캐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자동차들은 648에서부터 659 이런 식으로 약간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정상을 살짝 넘어간 높은 경우, 정상을 중심으로 아래로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RPM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RPM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RPM에 대해서는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무시했다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RPM은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냉각수와 엔진 오일 온도만 남습니다. 냉각수가 여러분 자동차마다 다 다를 테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각수를 봤더니 94.5도씨. 그런데 그 밑에 쪽으로 쭉 가보면 엔진 오일 온도가 나옵니다. 엔진 오일 온도는 여러분 생각에 어떨 것 같습니까? 냉각수 온도보다 높아야 됩니까? 냉각수 온도보다 낮아야 됩니까? 고온의 엔진 속에서 열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97도씨 이런 식으로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곧 냉각수 온도보다 낮은 89도씨 어때요? 94.5도와 89도씨 엔진오일 온도가 낮죠. 이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 왜 그러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께 강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이게 정상인 것을 곧 엔진 윤활유 주변을 뭐가 돌고 있다? 냉각수가 돌고 있습니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오일이 가져오고 엔진 오일 옆에 있는 쇠를 통해서 냉각수가 오일의 열을 빼앗아갑니다. 그래도 엔진 오일 온도가 높을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옳시답니다. 엔진 오일 온도보다 냉각수 온도가 높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들의 99%는 오일 온도가 높다. 이걸 어떻게 하냐? 정비하고 나면 냉각수 온도보다 오일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엔진 소음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소음이 크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오일 온도를 체크해서 오일 온도가 높으니까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일 점도를 높은 걸 쓰게 되죠. 보겠습니다. OW에 30의 오일을 사용했어요. 엔진이 시끄럽다 했더니 이 정비사 분이 OW에 40 또는 0W에 40 이걸 넣어줘요. 이걸 넣는 순간 30보다는 뻑뻑하다, 되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소음이 감소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시동을 걸어놓고 와 이제 조용해졌네요. 기분 좋게 가십니다. 30짜리 점도도 안 맞는 자동차들한테 40이라고 하는 오일을 넣어주면 엔진 소음은 줄어들었을지언정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시내 주행 그리고 고속 주행 시내 주행일 때 OW에 30 또는 10W에 30을 사용하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자주 타요 라고 하면 0W에 40 이걸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지 마셔라. 이거는 안 된다. 오늘은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넘겨버리고요. 오일 온도가 높은 이유, 엔진 오일 온도가 높은 이유 폭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주범은 오일 온도가 높은 주범은 뭐냐면 공연비입니다. 공연비 희박 가동. 공연비가 희박한 상태로 엔진이 가동된다. 수없이 듣긴 들었는데 공연비가 뭐냐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죠. 공연비가 뭔지를 모르시겠다 그런 내용인데 공기, 연료, 비율 공기와 연료와의 비율 이게 14.7대 1이라고 하는 단위는 킬로그램 중량 단위입니다. 14.7kg의 공기가 들어갈 때 연료 1kg이 들어가서 연소를 하면 여기서 CO2 플러스 H2O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수증기이고 이산화탄소입니다. 곧 우리가 자동차 검사를 갔을 때 CO 가스 플러스 HC 플러스 NOx 이런 거 이건 다 검사 불합격 요소죠. 곧 완전 연소를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공연비 희박이다. 곧 14.7대 1이 아니다. 어떻게 된 것을 희박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7대 0.8 어때요? 연료가 줄었죠. 연료 분사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가 14.7대 0.8 희박 가동 그러면 15.2대 1 이렇게 되면 공기량 대비 연료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역시 엔진이 희박 가동하게 된다. 여기서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공기가 정량 들어가는 자동차 공기가 더 들어가는 자동차 그러면 공기가 부족하게 들어가는 자동차도 있느냐? 가령 14.0대 1 어때요? 공기가
덜 들어간다? 이거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공기가 부족하게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14.0 대 1 조건 이렇게 되면 공기가 덜 들어갔으니까 연료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희박이 아니죠. 그때는 농후입니다. 농후. 공기량 대비 연료가 1이라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기가 덜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뭐겠어요? 엔진에서 빨아들이고 압축시키고 폭발시켜서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가 덜 들어간다. 도둑공기는 공기가 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ECU가 공기량을 검출합니다. ECU가 있습니다. 이속으로 엑셀 포지션, MAP, 냉각수 온도 세 가지 중에서 차가 서 있다. 정차 시에 공기량이 들어가죠. 현재 엔진의 온도에 맞는 연료 분사를 하기 위해서 냉각수 온도 값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료 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량을 보고 연료 분사했어요. 그러면 공기가 아까처럼 14kg이 들어갔다. 그럼 여기에 맞는 연료 분사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덜 들어가는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곧 14.0 대 1 조건 이거는 없다.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조건 15kg이 들어갔다 했을 때 공기량을 맞춰서 연료 분사를 했다. 그러면 14.7 대 1의 공연비가 15.0 대 1로 갈 거 아니냐.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엑셀 포지션 값이 정차 중이라고 했어요. 정차 중 가령 700mV 값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공기량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mV일 때 1.0kg에 그러면 얘가 700에서 710mV가 들어갈 때 1.1kg에 이런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여기서는 엑셀을 안 밟았기 때문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14.7kg이라는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15kg이 들어갔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ECU는 연료 분사를 마이너스 시킨다. 연료 분사를 마이너스 시킨다. 그러니까 15 대 0.8 어때요? 공기는 많고 연료는 작고 그러니까 공연비 희박. 왜 공기가 많이 들어갔을까? 그것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연비는 곧 공기 과다 입력, 공기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입력이 들어오면 ECU는 연료 분사량을 감량 줄인다. 왜? RPM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14.7 대 1의 공연비를 맞춘 조건에서 엑셀 포지션이 아까 700mV라고 하는 조건에 있을 때 RPM은 650 RPM이라고 하면 15.0 대 1이 된다면 자동으로 700 RPM으로 상승하게 돼요. 이걸 아니네. 이것을 ECU가 받아서 누구한테 명령한다? ETC 트로틀 컨트롤 밸브, 트로틀 바디 그쪽으로 통해서 ECU 하는 말, 야! 너 뭐해? 닫아줘. 닫아줘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닫아주면 어떻게 돼요? 공기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다시 15kg에서 14.0 대 1 이런 식으로 공기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항상 ECU는 엑셀 포지션을 중심으로 공기량 값 정해져 있는 양보다 더 들어오는가 덜 들어오는가 이걸 감지하는데 더 들어갈 일은 많아도 덜 들어갈 일은 없다. 더 들어갈 일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덜 들어갈 일은 없다. 그랬으니까 공기가 더 들어갈 조건이 뭐냐.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엑셀 페달을 살짝 밟으면 엔진룸에서 웅 하는 울림음을 들으셨습니까? 엔진룸 울림음, 이게 부밍음이다. 이것을 권영호 TV 채널에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밍음은 블로우백 흡입했던 공기를 압축할 때
닫히지 않는 흡입 밸브를 통해서 에어플로우 센서 쪽으로 다시 불어나간다. 빨아들어가는 공기와 뱉어내는 공기가 있다. 그때 리조네이터 부분이 울린다. 그게 부밍음이다. 부밍음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밸브 리크, 흡입 밸브가 샌다. 흡입 밸브가 새는 이유는 HLA의 역할이다. HLA는 오일이다. 엔진 오일 점도다. 곧 오일 점도가 높아서 부밍음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부밍음이 발생하고 AFS 상승, 곧 14.7보다 높은 15.0kg의 공기로 변한다. 이렇게 되면 ECU는 뭘 걱정하냐면 엔진 파손, 이걸 걱정해서 연료 분사를 줄여서 제어하게 된다. 곧 공연비 희박 엔진을 만들어낸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일 온도 높음, 첫 번째 엔진 오일 점도가 높은 경우, 그게 지난번 영상에서 OBD1 엔진이 파손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제어하는 방법. 두 번째는 RPM이 높은 경우, RPM을 낮추려고 연료 분사를 줄여요. 그때 공연비 희박이 되는 겁니다. 공연비 희박이 되면 엔진 오일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RPM이 낮은 경우는 어떠냐? 참고로 RPM 부족, 바로 압축이 정상적인 압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압축 미달이기 때문에 연소 온도가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배기가스로 나가는 배기 온도가 낮아지고요. S2의 피드백이 기준선 이하에서 피드백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엔진 오일 온도는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RPM이 부족한 경우, 낮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RPM 낮은 경우, 이거는 아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또 하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니니까. 세 번째가 냉각수 비중입니다. 플러스 폐하, pH. 곧 냉각수 비중이 높으면 또는 폐하가 낮으면 실린더별 온도 편차, 큼. 그러니까 실린더별로 공기를 흡입하는 양이 서로 상이할 때 ECU는 파워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연료 분사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연비 희박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점도가 높은 경우, RPM이 높은 경우, 냉각수 비중이 높거나 pH라고 하는 폐하값이 낮은 경우가 됩니다. pH는 유동성, 냉각수의 흐름성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비중을 맞추되 pH까지 곁들여서 맞춰주면 여러분들 자동차의 엔진 소음이 줄어들고 엔진 오일 수명도 길어지고 파워 밸런스가 맞았기 때문에 점화 타이밍도 정상적으로 가고 고장 코드가 뜰 수 있는 피드백 조건이 안 나오고 연비는 좋아지고 가속감도 좋아지고 또 속도를 줄일 때 탄력 운전도 가능합니다. 곧 감속 충격, 증속 충격 모두 다 없어지게 된다. 또한 연비까지도 좋아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엔진 오일 온도가 높은 이유를 정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곧 냉각수 온도 그리고 오일 온도 했을 때 오일의 온도를 냉각수가 잘 가져가도록, 즉 엔진 오일 온도가 냉각수 온도보다 낮으면 그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 엔진이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